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이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우리 어렵더라도 다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중남미 지역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남미 지역 통합,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4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를 살아보거나 또 여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유럽 구라파에서는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근무를 했었고요. 영국에서 연구소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스페인에서 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에서는 페루 대사를 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근무를 했어요. 돌아다녀 보면은 지역 통합 노력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활발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입니다. 그 다음으로 활발한 지역이 바로 중남미 지역일 것 같아요.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또 언어 같은 문화적 요소 때문에 가장 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외교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통합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지역 통합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남미 지역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세안 통합과 관련해서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남미 지역 통합 노력에 있어서 역사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내 통합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9세기 초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누에바 그라나다 지역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그분이 북으로는 미시시피 강에서 남으로는 혼곳이 바로 남미 대륙의 남단입니다. 혼곳까지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미국 중남부에서 칠레 남쪽 끝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의 통일된 주권 국가를 건설하고자 그런 슬로건과 포부를 밝혔었죠. 그 뒤를 이어서 시몬 볼리바르가 등장합니다. 해방자, 리버레이터 시몬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 역시 또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포함하는 단일 연방제 국가 건설을 꿈꿉니다. 그리고 1821년 대콜롬비아 연방을 결성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 통합의 꿈이 한 발 더 진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몬 볼리바르는 1830년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볼리바르의 원대한 꿈도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중남미 지역의 정치인들은 비록 중남미를 아우르는 단일 연방국가는 건설하지 못했지만은 이 미국에 필적할 만한 강한 라틴 아메리카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대신에 다양한 영내 통합기구를 결성해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수렴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접근 방식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하에 중남미 지역 통합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AS를 들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 기구죠. 근데 이건 이제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중남미 공원에서는 OER을 쓰고 있습니다. 즉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이 미주 기구는요, 1951년 12월 미국의 주도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35개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목적은 영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아메리카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해서 창설했고, 그래서 미국이 기구 운영을 주도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했죠.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쿠바의 경우에는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2009년에 와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미국은 쿠바가 OAS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했죠. 그런데 미국도 2015년 4월 파나마에서 개최된 OAS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지못해 쿠바의 정상회의 참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쿠바 참석이 보장되지 않으면 파나마 정상회의를 단체로 우리는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이른바 중남미 공정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해 들어오고 있는 참이라 오바마 당시 정부로서 더 이상 쿠바 문제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OAS 내에서 미국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 회원국들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나수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나수르는 Unión de Naciones Sudamericanas, 즉 남미 국가연합입니다. 남미 국가연합은요, 2008년 5월에 발족했습니다. 정치적 협력체죠. 수리남, 가이아나를 포함한 남미 대륙 12개국이 회원국이고요. 멕시코와 파나마가 observer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나수르는 그동안 메르코술, 남미 공동시장과 안데스 공동체로 나뉘어져 있던 남미 지역이 비로소 단일 기구 아래 모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의장국은 칠레인데요. 당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우나수루가 21세기 남미 목소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나수루 회원국 간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좌우의 이념 성향 이런 것도 상이해서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은 그런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 칠레와 페루, 칠레와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등 회원국 간의 해먹은 국경 분쟁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나술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내외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영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스노든이 폭로한 NSA 도청 파문과 뒤이은 그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의 유럽 영공 통과를 불허했을 때 우나스루가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하게 성토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죠. 2015년 초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소요 사태가 계속되자 3월에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OAS 위상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나수루는 상대적으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락은 Comunidad de los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 즉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 OAS를 대체한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출범한 것이 바로 셀락입니다. 2011년에 출범했고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만의 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남미 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주장보다 빈곤퇴치, 환경 개선, 영내 경제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5차 셀락 정상회의에서도 국제평화와 안보 주제를 포함해서 민생치안, 기아퇴치, 개발원조, 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양성평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마약 근절, 무역, 이민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셀락은 조직면에서 좀 특수한 게 있어요. 그 뭐냐니까 셀락 구아르테토라는 대표기구가 있습니다. 즉 셀락의 전 의장국, 현 의장국 및 차기 의장국 등 3개국의 카리콤이 카리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카리콤 의장국을 합한 사자회의체를 운영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셀락을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한 셀락 꽈르테토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코스루를 둘 수 있는데요. 메르코스루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코스루는 상당히 중요한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태평양 동맹 알리안사 델 파시피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기구는 조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알라디가 있습니다. 알라디. 라틴 아메리카 지역 통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또 하나 중요한 기구죠. 1981년에 창설됐고 남미 10개국과 멕시코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라디는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즉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1960년대에 랍타가 설립이 출범이 됐거든요. 근데 이 랍타를 대체해서 발족된 게 바로 이 알라디입니다. 랍타는 다음 제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랍타가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를 도외시하고 관세를 아주 일괄해서 인하하는 등의 조금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책을 고수해 와서 회원국들한테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알라디는 이를 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자간 협의에 기반한 그런 운영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경제 협력 기구로서의 존재감은 떨어지고 오히려 정치적 연대 기구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미 지역 경제 통합 기구로 시카를 둘 수 있습니다. 시카는 중미 통합 체제입니다. 즉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중미 통합 체제. 1933년에 결성이 됐고요. 중미 7개국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시카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카하고 한 아세안 FTA 방식의 FTA를 맺고 있고요. 이 중미 조그만 나라들이지만 이 나라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그런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리콤도 있죠. 카리콤은 카리브 공동체인데 카리브해 1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거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중남미 지역 통합, 먼저 발전 과정 배경, 현재 활동, 그 다음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지역 통합과의 비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남미 지역 통합이 매우 노력이 활발해요.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도보다는 좀 제한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의도, 소위 지역 통합을 이룩하려는 중남미 국가 간의 노력은 정말 다른 어느 지역,
즉 EU를 제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통된 언어, 종교, 카톨릭이라는 종교, 그 다음에 식민시대의 경험,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시대를 경험한 것이 공통 분모가 돼서 중남미 지역 통합 노력이 배경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으로 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한 목소리 내고 외교적으로 한 목소리 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 통합 노력이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영내 국가 간 경제 블록 형성 및 공동시장 구축에 적극적이었다. 이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사실 통일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죠. 저는 제 40년 가까운 직업외교관 경력상 유엔에서 많은 근무를 했습니다. 3번을 근무를 했는데요. 그 유엔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중남미 국가들 간에 이 외교 분야에서 국제관계 분야에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이 돋보여요.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가 틀리거든요. 좌파 정부가 있고 우파 정부가 있고 그래서 그 외교 분야에서 통일된 노력은 사실 결실을 많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다만 영내 국가 간 경제 블록 형성 및 공동시장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잠깐 말씀을 드렸죠. 중남미 자유무역연합 라프타. 이 라프타는 나중에 알라디로 대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역사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라프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설립이 됐고요. 초기 단계에서 이 통합 방법에 관한 국가 간 이견이 노정이 됐죠. 그래서 안데스 5개국이 라프타를 탈퇴를 하고 69년 안데스 공동시장을 결성을 합니다. 라프타 11개국은 1980년대 중남미 통합기구를 창설해서 영내 통합을 시도하지만 외채 위기로 실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미 공동시장이 있죠. 중미 공동시장은 사실 소규모 시장입니다. 그런데 1961년에 설립이 됐고 60년대 말까지 95%에 이르는 무관세 교육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공동체가 있죠. 196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가 라프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르코술, 남미 공동시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지역 통합을 제가 유엔 또 중남미 근무를 통해서 수년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중남미 지역 통합에 대한 의도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디다. 즉 양쪽으로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질적인 심화 과정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끝내기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과제에 관한 겁니다. 과제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대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쌍방향, 특히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이 강의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제 생각이 초반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대로 대면 강좌가 시작될 텐데, 우선 제가 중간고사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냈습니다. 그것은 30년 후의 나라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라는 거였죠. 30년 후의 나, 즉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에 30년 후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0년 동안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살겠다 하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담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직업,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종교, 또 취미생활, 뭐 이런 아주 시시콜롱한 것까지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듣고 또 동료들이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약하고 저 나름의 멘토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학기말고사는요, 학기말고사 저는 없습니다. 학기말 또 숙제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강좌가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한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프리핸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동료가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랩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코멘트를 통해서 끝나게 되죠.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으려는 학습 목표는 뭐냐? 우선 여러분의 발표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정통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은 어떤 동료 발표를 미리 알게 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독서를 해오고 또 디스커션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발한 참여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 자세, 참여의식 이런 것을 여러분의 자세를 북돋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학기에 저를 도와줄 조교를 한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교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연락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조교를 통해서 하고 조교가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저를 도와서 조교로 수고해 주실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교는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업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 이메일은 heekwon79 골뱅이하고 gmail.com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대면에서 뵐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